자, 선반 밀링 기능사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기초편 난이도 하고 한 2주 만에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짧게 만들었는데, 일단 자격증 소개 먼저 할 건데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선반 밀링 기능사라고 함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와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를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얘네들의 문제가 유사하고 실제로 한 가지 자격증을 따게 되면 나머지 다른 한 가지의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완전히 취득하고 나서 필기시험 면제를 받고 하나를 더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밀링 선반을 같은 계열의 자격증으로 보기 때문에 한 개만 취득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얘네들의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기능사 수준이기 때문에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총 100점 중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60문제 중에 그러면 60%인 36문제를 이상을 맞추시게 되면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면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초편만 하고 가더라도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어가지고 찍고 나오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험 시간 1시간입니다. 1시간이지만 1시간 다 치고 나오는 사람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풀면 30분, 찍으면 20분. 그래서 시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푸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과목 안내를 먼저 좀 드리면, 우리가 이 기능사, 선반 밀링 기능사의 시험은 모든 기계과의 기능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고, 흔히 여기서 말하는 기계 재료를 하면 금속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도면이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이제 제도가 된 CAD와 같은 그런 도면이 필요하고, 재료를 가지고 도면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소, 그래서 기계 재료랑 도면이랑 요소를 기본적으로 과목으로 깔고, 플러스 알파로 이 선반 밀링이라는 주제에 맞게 우리는 공작 기계의 특징과 가공, 본격적으로 선반 밀리 자세한 내용과, 요새는 거의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CNC 컴퓨터로 응용 가공하는 내용과 얘네들을 추가로 플러스 알파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 재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소, 제도, CNC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이 한 강은 1시간이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사실 앞에 녹화를 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1시간을 날려먹기 때문에 좀 빨리 해가지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1강 기계재료. 지금 이 오른쪽 부분에는 목차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쓰실 공간이기 때문에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넘어갈게요. 기계재료의 기본.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쓰는 글자를 그냥 조용히 따라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맞춰서 가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갈 건데요. 기계과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기계 쪽을 배우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용어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금속의 성질부터 볼게요. 기계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가 특징들이 다 있는데 그 특징들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계에서는 연성이라는 것은 쓸게요. 늘어남. 취성은 깨진다 를 취성이라고 하고, 경도는 딱딱
딱딱한 정도, 표면의 딱딱한 정도를 경도, 강도는 단단한 정도를 강도라고 하죠. 다 적으셨으면 밑에 하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하중은 그냥 가볍게 힘이라고만 생각을 할게요. 하중이 가해진다라고 하면 아, 힘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밑에 응력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 면적 전체에 힘이 주어지고 있으면 요 단위, 한 칸에 주어지는 힘을 딱 본 게 우리는 응력이라고 하고, 쉬워요. 그냥 이 안에다가 써볼게요. 힘을 면적, 얼마만큼의 면적에 주었는가, 압력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이 있구나. 응력은 위에는 힘, 아래는 면적을 나타내면 그게 응력이구나. 용어로는 인장, 압축, 전단이 있는데, 인장이라는 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같이 물체를 양쪽으로 늘리는 거를 인장, 압축은 말처럼 얘를 꾹 누르는 게 압축, 전단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쓸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쓸게요. 유사하게 가위에 종이를 자르는 것과 같고 쓸린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변형률이라고 하는데, 그럼 물체에 이런 힘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럼 변형된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 또는 옆으로 당기게 되면 늘어난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을 연신율이라고 하고,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정도로 표현하는데, 요거는 기초편 말고 나중에 심화에 가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페이지가 오른쪽에는 이론이 나와 있고 왼쪽에는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이론을 다 배우고 나서 잠깐 영상을 일시 정지를 시킨 다음에 왼쪽의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풀이를 들어야만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왼쪽에 금속이 탄성 한계를 초과한 힘을 받고도 파괴되지 않고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였죠? 연성이었죠.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연성. 여기서 잠깐, 여기 보면 소성 변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둘게요. 모양이 변한다쯤으로 지금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늘어나서 모양이 변하는 것은 연성이다. 2번 문제 볼게요. 가위로 물체를 자르거나 가위, 전단기로 철판을 절단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능력은, 자, 가위나 쓸린다, 요거는 무슨 능력이었을까요? 그쵸, 얘는 몇 번? 3번 전단 능력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이 지금 다 실제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죠. 3번 전단 하중을 받는 볼트에 생기는 전단 응력을 구하는 식. 자, 여러분들 공식이나 계산 문제만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뭘 구하래? 전단 응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아까 했듯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누구? 힘, 아래는 면적. 그러면 그냥 식을 뭘 찾으면 돼요? 위에는 힘, 아래는 면적.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고 다음 장으로